지역별 투자 가이드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시세 차익형 고성장 지역 대 안정 수익형 캐시플로우 지역. 안녕하십니까? 겨울안개입니다. 드디어 미국 부동산 투자 시리즈 4편 지역별 투자 가이드 편입니다. 1편 Y, 2편 Now, 3편 퓨처를 통해 미국 시장의 매력과 현황, 그리고 미래 전망까지 모두 분석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시세 차익을 노릴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노릴지에 따라 어떤 지역을 선택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난 3편의 결론을 잠시 복기해 보겠습니다. 2025년 이후 시장은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만 없다면 만성적인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 보합 또는 완만한 상승을 보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컨센서스였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그럼 미국 전역이 다 같이 완만하게 오르는가? 정답은 절대 아니다입니다. 미국은 50개의 주가 모인 연방 국가입니다. 주마다 법이 다르고 세금, 특히 부동산세와 소득세가 다르며 경제 상황과 인구 흐름이 완전히 다릅니다. 뉴욕과 텍사스는 사실상 다른 나라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1에서 3편이 왜 미국에 투자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었다면 4편은 그럼 그 미국 안에서 어디를 찍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며 이것이 실제 투자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2025년 이후 미국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지역은 어디일까요? 단연 선벨트입니다. 선벨트는 미국 남부의 따뜻한 주들, 대표적으로 텍사스, 플로리다, 애리조나, 조지아, 캐롤라이나 등을 의미합니다. 지난 수년간 미국 내에서는 더 그레이트 마이그레이션, 즉 거대한 인구 이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선벨트로 사람이 몰릴까?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인구 유입입니다. 캘리포니아, 뉴욕처럼 세금이 비싸고 집값이 비싸며 날씨가 추운 블루 스테이트에서 세금이 싸고 날씨가 따뜻한 레드 스테이트, 즉 선벨트로 사람들이 대거 이주하고 있습니다. 둘째, 일자리 성장입니다. 인구만 오는 게 아니라 기업이 통째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오라클, HP 같은 실리콘밸리의 상징적 기업들이 본사를 캘리포니아가 아닌 텍사스, 오스틴 등으로 이전했습니다. 일자리가 생기니 사람이 더 몰리는 선순환이 발생합니다. 셋째, 가장 매력적인 이유, 바로 낮은 세금입니다. 텍사스와 플로리다는 주 소득세가 0%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높은 주 소득세 최고 13% 이상과 비교하면 엄청난 혜택이죠. 마지막으로 아직까지는 전통적인 대도시에 비해 주거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선벨트 지역 내에서도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전략이 나뉩니다. 첫 번째는 시세 차익형 투자입니다. 이는 당장의 월세 수익 현금 흐름은 좀 낮더라도 5년, 10년 뒤에 큰 폭의 자산 상승, 즉 시세 차익을 노리는 전략입니다. 대상 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선벨트의 핵심 거점 도시들입니다. 이 도시들은 일자리와 인구 증가율이 미국 평균보다 2에서 3배 이상 높습니다. 주택을 사려는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률이 매우 가파르게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예가 텍사스의 오스틴이나 댈러스, 플로리다의 템파나 올랜도 같은 도시들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집값은 비싼데 월세는 그만큼 따라오지 못해 임대 수익률 자체는 연 2에서 4% 정도로 낮게 형성됩니다. 서울 아파트 투자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스타일은 정반대입니다. 임대 수익형, 즉 캐시플로우 투자입니다. 이는 나는 시세 차익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대신 매월 따박따박 안정적인 월세를 받고 싶다는 분들에게 적합한 전략입니다. 대상 지역은 미드웨스트의 2선 도시나 선벨트라도 중심지가 아닌 2선 도시들입니다. 이 지역들의 가장 큰 특징은 주택 가격 자체가 매우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도시나 상태에 따라 10만 불, 20만 불대, 즉 1에서 3억 원대의 주택도 찾을 수 있습니다. 집값은 싼데 월세는 상대적으로 높아 임대 수익률이 연 6에서 8%, 많게는 10%까지도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수익률이죠. 대표적인 도시로 인디애나폴리스, 캔자스시티 또는 남부의 버밍햄, 멤피스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물론 단점은 시세 차익은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부동산 하면 뉴욕 맨해튼이나 LA 베벌리힐스를 떠올립니다. 물론 이 전통적 대도시들은 그 자체로 글로벌 안전 자산입니다. 시장 규모가 압도적이고 경기가 나빠져도 자산 가치 방어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단점도 명확합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고 부동산 규제가 복잡하며 임대 수익률은 시세 차익형 도시보다 더 낮습니다. 또한 최근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 확산으로 인해 도심에서 교외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도넛 현상도 겪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계속 말씀드린 교외 및 이선 도시들은 선벨트라는 강력한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확산으로 더 넓은 집을 찾는 수요가 교외로 몰리고 있죠. 결론적으로 과거의 정답이 뉴욕이나 LA였다면 현재 시장의 모멘텀과 성장성은 확실히 선벨트의 교외 및 이선 도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정했다면 이제 어떤 종류의 물건을 살지 정해야 합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주택 유형을 골라야 합니다. 첫째, 단독주택입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고 미국 부동산의 표준입니다. 이런 교외의 단독주택들은 텍사스, 플로리다 같은 고성장 지역에서 시세 차익을 노리기에 가장 좋습니다. 다만 정원 관리, 지붕 수리 등 모든 관리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콘도 또는 타운홈입니다. 한국의 아파트와 가장 비슷합니다. 호화라는 관리사무소 또는 주택관리조합에 매달 관리비를 내면 알아서 관리해주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원격으로 관리하기에 가장 편리합니다. 주로 대도시나 다운타운에 많습니다. 다만 호화 비용이 비싸고 조합 규정상 임대를 금지하는 곳도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셋째, 다가구 주택입니다. 한 건물에 2가구에서 4가구가 사는 형태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미드웨스트 같은 임대 수익형 도시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4개 유닛 중 1개 유닛에서 나오는 월세로 전체 대출 이자를 감당하는 식의 투자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5유닛 이상은 상업용 부동산으로 분류되어 대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4편을 요약하겠습니다. 미국 부동산 투자의 성공은 어느 주, 어느 도시를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본인의 투자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나는 10년 뒤 2배, 3배의 시세 차익이 좋다 하시면 선벨트. 고성장 도시의 단독주택을 나는 당장 매월 100만원, 200만원의 월세 현금 흐름이 좋다 하시면 미드웨스트의 다가구 주택을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제 1편부터 4편까지 모든 이론적 분석이 끝났습니다. 투자할 지역도 정했고 물건도 정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야 합니까? 외국인 신분으로 대출은 나오는지, 법인을 세우는 게 좋은지, 재산세, 양도세 같은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사기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모든 실행에 대한 A to G를 다음 5편 성공적인 미국 부동산 투자 전략과 꿀팁 편에서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신청,